우리 집 소파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안녕하세요, 스타레알 가사의 김영국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더라. 자, 우리나라도 2018년도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요즘 시대 최대 관심 키워드는 친환경 그리고 건강입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친환경이란 단어는 언급조차 될 수 없었던 단어였죠. 그때 당시만 해도 건강이란 건 그저 막연히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 좀 하면 따라오는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가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폐암의 원인으로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라돈이라는 성분이 있죠. 13년 전쯤이었나요? 한국 가구 시장에 음이온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장롱이 고침되고 죄다 음이온 처리를 했었어요. 아마도 그게 다 라돈 덩어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는 사실들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라돈 말고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그리고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해 있는 소재 중에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PVC입니다. 이 PVC는 플라스틱의 일종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소재로 우리 생활에 흔히 사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파이프, 지우개, 장판, 그리고 학용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음식물 보관에 쓰이는 랩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PVC가 발암물질을 내뿜는다고요?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파이프처럼 딱딱한 플라스틱 상태의 PVC 말고 지우개나 비닐처럼 말랑말랑한 PVC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딱딱한 성질의 PVC를 말랑말랑하게 만들려면 가소제라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 가소제로 주로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사용되는데요, 이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즉 우리가 흔히 부르는 환경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카드뮴이라든지 납 같은 중금속이 안정제 또는 색소로도 사용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사용 과정 중에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와 허공을 떠나리다가 먼지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숨을 쉬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 또는 피부와 접촉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납이 인체에 치명적인 건 다들 아는 사실이죠. 납은 신경 발달 독성 물질로 특히 어린이의 지능지수, 즉 IQ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뮴은 발암물질이죠. 예전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유통금지를 내리니마니 하는 뉴스를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PVC로 만든 장난감이었죠. 그런데 이 PVC는 사용 과정뿐만 아니라 폐기 과정에서도 유해물질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고독성 물질을 발생시키는데요, 그래서인지 PVC 소재는 비닐처럼 생겼지만 재활용할 때 비닐로 분류하지 못합니다. 음식물을 싸놓는 랩이 대표적인 예죠. 이렇게 PVC는 생산 과정과 사용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폐기하는데도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아니, 폐기하는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7년 12월에 29명이 사망한 제천 목욕탕 화재를 시작으로 최근에 일어난 강원도 산불까지 1년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 질식사를 한다는 건데요, 2018년 1월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는 37명이 사망을 했는데 불에 타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원이 질식사를 했다고 하죠. 타면서 그 고독성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PVC입니다. 아직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우리 주위엔 초고층 아파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두에 오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재에 대한 우려인데요, 타워형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자체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대피 장소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은 일반 아파트들도 실평수가 작다는 이유로 건축 당시 애초에 베란다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베란다도 확장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파에 불이 붙는 건 한순간입니다. 만약에 소파 전체를 가죽으로 덮었다면 안에 있는 스펀지가 타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를 해줄 겁니다. 하지만 피부가 닿지 않는 부분에 PVC를 사용했다고 생각해보죠. 그 후의 상황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중금속 및 발암물질을 내뿜고 화재 시 고독성 유독가스를 내뿜는 이 PVC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죽 소파의 99%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가죽 또는 인조가죽 소파 중에 피부가 닿지 않는 부위에 PVC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도 안 될 겁니다. 그 1% 안에는 3가지 정도의 소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피부가 닿지 않는 부위에도 천연가죽을 사용하는 전체 가죽 소파가 있습니다. 물론 고가대 또는 초고가대 소파에 한정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PU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PU가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방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식탁 의자 좌방석이 한 3-4년 정도만 지나면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는 것들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PU 소재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디드 레더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롤 가죽을 말합니다. 본디드 레더는 가죽을 재단하고 나서 남는 짜투리 가죽들을 꽤 갈아서 본드로 붙여서 만드는 재생가죽이고 인조가죽입니다. 가죽계의 MDF 같은 소재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이 3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1%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9%는 PVC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유독성 물질이 발생되는 PVC를 왜 99%나 사용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자가 없어요. 불량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즉, 싸고 팔았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가 닿지 않는 부위에 PVC를 사용하는 거죠. 솔직히 제가 가구를 13년째 하면서도 PVC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불과 5년 전 일입니다. 그때 당시 쿠카라는 브랜드의 한국 에이전트를 하면서 직접 제품 개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죠. 그냥 예전부터 모두들 당연스럽게 사용하는 소재다 보니까 궁금해하지 못했던 이 PVC라는 소재가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한국 시장에만 사용되는지 의문점을 갖게 됐죠. PVC의 유해성을 알게 되고부터 훗날에 제 소파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이 PVC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스타레아가사라는 소파 전문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저희가 현재 유통 및 판매하고 있는 400여 가지 소파들 중에 PVC를 사용한 소파는 전체 소파 중에 5% 미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PU하고 본디드 레더를 다 합해도 5% 미만입니다. 95% 이상이 풀레더, 즉 전체 가죽 또는 패브릭 소파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이유들로 전체 가죽 소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소비자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비싸거든요. 가죽 소파 가격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가죽 값입니다. 피부가 닿는 부위와 닿지 않는 부위의 비율을 50대 50 정도로 본다면 간단히 계산해봐도 전체 가죽으로 만들게 되면 소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 생산 원가의 증가라는 문제는 앞서 올린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량 생산과 박리담회라는 방식으로 풀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리퍼브 소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구점에서는 아니 피부가 닿지도 않는 부위에 가죽을 쓸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고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위를 해대는 거죠. 물론 저 또한 그래왔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뿜어대는 소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가소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대기업들을 필두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가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싼 것만 찾아대는 한국 가구 시장에서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한 값비싼 PVC를 사용한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한국 가구 시장 외에는 PVC를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 가죽을 쓰든지 아니면 패브릭 소파를 쓴다는 거죠. 가죽 소파를 싸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인체에 유해한 PVC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거, 이게 한국 사람들의 종특입니다. 싸게 무조건 싸게.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하도 싼 것만 찾아대다 보니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걸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곤 욕먹는 건 중국이죠. 한국 놈들이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수입하는 거는 모르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참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는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싸게만 만들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고객들의 인식도 문제라는 겁니다. 왜 싼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죠. 디자인 좀 볼만하고 싸면 그냥 오케이인 거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 저희 직영점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설득해보지만 이 새끼가 또 나한테 무슨 사기를 치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합니다. 저희 가구쟁이들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어떻게든 사기 한번 쳐먹으려고 눈에 불을 피우고 달라듭니다. 고객님들께 열변을 토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벽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제 말을 다 안 믿는다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나도 그냥 남들처럼 겉으로만 이뻐 보이는 싸구려 가죽에 PVC 덮어 씌워가지고 유통시키면 편할 텐데 뭐 대단한 환경운동가 납셨다고 혼자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진짜 싸구려 속 하나 만들어서 인터넷에 확 뿌려버릴까 하는 고민을 수없이 하던 찰나에 백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됐습니다. 이 채널을 보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됐죠. 유튜브라는 공간,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제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은 귀를 열고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컸던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먹고 사는 게 고민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디젤 자동차를 단종시키고 배추 한 포기를 사더라도 유기농 배추를 구매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그리고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환경 호르몬이 없는, 인체에 무해한,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 중금속이 없는, 화재에도 안전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아이들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가구에 대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스타레아가사TV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